컴퓨터 구조 6-5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교재는 2015년도에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어떤 지식은 거기에 이제 잔뜩 들어가 있지만은 그거 말고 그 중간에서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로지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로 이제 하드웨어 구조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심볼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로직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그것들이 어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리스 마노 책의 4장, 5장, 6장의 내용이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교재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은 없어요. 왜냐면 또 이게 컬러풀하게 그림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지적 소유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그림 위주로 또 도면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명 내용이 좀 부족하면 모리스 마노 책, 우리가 이제 서론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 서론 부분 있죠. 그게 모리스 마노 책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4장, 5장, 6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아주 세계적인 교재로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교재로 쓰고 있는 이 컴퓨터 구조 이 책의 설명의 중간중간에 그 모리스 마노 책 내용을 따다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의 4장 부분, 여기서는 6-4절이라고 그랬는데요. 6-4장. 6-4장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요. 거기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심볼릭 노테이션이 주어지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것을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퀀셜 로직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컨비네이셔널 논리회로 같은 걸 써가지고 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건 부품이었으니까 CPU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ALSU란 말이죠. 그래서 ALSU의 구조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제 이거를 엮어가지고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6-5절, 6-5절이라고 생각하고 이 챕터 5, 모리스 마노의 챕터 5 책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절 이제 다시 5-1점 섹션에 이렇게 보시면 인스트럭션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인스트럭션 코드, 명령 코드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 코드는 프로그램 메모리 상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메모리, 이 메모리는 16비트 사이즈로 우리는 베이직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2바이트 길이에요. 하나의 번지에 16비트 사이즈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 워드라고 그러는데 2바이트 이상을 워드라고 그래요. 한 워드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메모리는 우리 베이직 컴퓨터에서 4096개의 16비트, 즉 4096 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애드레스가 4096이라는 뜻이에요. 한 애드레스에는 16비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4096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애드레스니까 이거는 2의 12성이 되는 거예요. 2의 10성은 10249, 2의 2성은 예를 들어서 4배니까 그 4를 곱하면 1024 곱하기 4를 하면은 4096이 돼요. 그래서 12비트의 애드레스, 번지를 지정하는 것. 한 번지 내에는 16비트의 데이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컴퓨터의 구조는 데이터 버스가 몇 비트라는 거예요? 16비트, 16비트 CPU로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애드레스 버스는 CPU가 즉 12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을 쭉 열거해 놓는 메모리 저장 공간을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타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공간을 데이터 에어리아, 즉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명령에 취해지는 데이터를 우리는 오퍼랜드라고 이야기해요. 오퍼랜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명령은 이런 구조로 주어져 있어요. 즉 명령은 OP 코드와 오퍼랜드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 OP 코드와 오퍼랜드 코드. 그러니까 OP 코드는 뭘 하라는 것이고 그 할 때 어디 가서 하라는 목적지가 되든지 뭘 가지고 하라는 소스가 되든지 이런 데이터를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오퍼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오퍼레이션에 취해지는 데이터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되고요. 인스트럭션을 쭉 프로그램 메모리에 열거해 놓으면은 즉 메모리에 쭉 열거를 해 놓으면 인스트럭션들의 저장 공간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램 메모리, 프로그램 저장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a sequence of instruction이에요.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OP 코드와 오퍼랜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비트의 저장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거죠.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인스트럭션 포맷은 위에 4비트는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코드 16가지죠. 그 다음에 낮은 쪽 12비트는 애드레스를 나타내는 이런 공간, 오퍼랜드 코드 영역 구간,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16비트가 저장이 될 수가 있다. 또 순수하게 정보만 취해질 경우에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애드레스 말고도 애드레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죠. 16비트 사이즈 길이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외에 컴퓨터는 CPU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CPU 내부에는 레지스터가 아주 핵심적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어큐뮬레이터라는 게 들어가요. 어큐뮬레이터는 뭐죠? 데이터를 취해 온 것과 지금 있는 어큐뮬레이터하고 소스에도 있고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처리된 거를 저장하는 공간이 이렇게 프로그램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 저장 공간이 돼요. 그러니까 소스 측에도 쓰이고 데스티네이션에도 쓰이는 핵심적인 레지스터를 어큐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큐뮬레이터가 있고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CPU가 아니구나 이거는. 왜? 베이직 컴퓨터라고 그래요. 왜? CPU는 어큐뮬레이터라든가 뭐 다른 레지스터들만 있어야 되는데 ALSU 같은 게 여기에는 메모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까지 표현이 되면 이거는 아주 심플 컴퓨터 또는 베이직 컴퓨터의 하나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